카인드에 들어가서 상장 법인 목록을 확인을 해보면 결산월이 표시가 됩니다. 결산월이 12월이게 되면은 아까 표시가 됐었던 요 날짜에 맞춰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12월이긴 하거든요. 결산월 12월로 눌러볼게요. 눌러보면은 여기 전체 종목수 건수가 나오거든요. 전체 2642건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이게 간혹 가다가 다른 월이 있다니까요. 1월 달을 보면은 두 건 있죠. 삼성 리츠, KB 리츠 두 개 있고요. 2월 달은 신한, 코람, JTC 요거 그 면세점 기업이잖아요. 일본. 그게 2월 결산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2월 결산이잖아요. 1분기 보고서가 7월 15일에 나와요. 이거 지금 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다음 달에 나와요. 지금 발표했을 수도 있겠네. 왜냐면 미리 제출했을 수도 있으니까. 반기는 10월 15일, 3, 4분기는 1월 15일, 사업보고서는 5월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사업보고서 나왔겠지? 이번에 감사보고서 적성 나왔겠지? 별일 없겠구나. 그러고서 매수를 했다가는 덜컥 5월 29일 날 감사보고서가 거절 이렇게 되면은 낭패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보고서를 확인을 해고서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할 때는 결산월을 꼭 체크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좀 상장 폐지 좀 당해보고 결산월 체크 안 했다가 감사보고서 거절을 당할 만큼 소액 투자를 좀 종종 한다. 코스닥을 좀 자주 매수하는 편이다. 그게 뭐 소액으로 100만 원, 2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결산월 체크를 꼭 한 번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저장해 놓으시면 좋아요. 아니면 이 차트를 보실 때 결산 12월이라고 써 있죠? 근데 JTC 들어가 볼게요. JTC 들어가면은 결산 2월이라고 떠 있죠? 요거를 금감원공시 들어가면은 사업보고서가 5월 30일까지가 마감이니까 5월 29일 날 제출을 했다고요. 이해되시죠? 4월 달 것도 검색해 보면 한화리츠, 5월 달은요. ESR, 캔달, 스퀘어, 리츠들이 이렇게 하나씩 좀 찢어져 있죠? 근데 이제 6월 달 보면은 에이텀도 있고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도 있고 해가지고 한 15건 아니 20건이네요. 20건 정도가 6월 결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7월도 보겠습니다. 7월은 없고요. 8월도 두 개 있죠. 풍강 있어요. 풍강. 그러면은 8월이 결산이면은 사업보고서가 11월 29일에 나오는 겁니다. 분기보고서가 1월 15일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9월 보면은 9월은 6건 있습니다. 유비온, 아시아 종묘, 한스바이오메드, 여러분 아는 종목들이잖아요. 금비, 박림 이런 기업들. 그리고 10월 달 없고요. 11월 달 또 리츠들이 일부 있습니다. 리츠. 근데 현대약품이 껴 있어요. 11월이게 되면은 또 요걸 기준으로 2월 28일에 사업 보고서가 나옵니다. 요거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12월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거긴 하지만. 나 근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앉아있지 지금?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셌는데 다트 얘기하다가 다트 얘기 전에 뭐 얘기하고 있었지? 리포트 얘기하다가 그 전에 뭐 얘기하고 있었지? 까먹었네. 뭐 얘기하고 있었는데? 리포트가 나오고 순서 그거 얘기하고 있었지? 오케이. 자, 그러면 대부분은 12월이 결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된다? 지금은 8월 14일이 반기 보고서, 그러니까 1, 2, 3월 달까지 했었던 것에 대해서 1분기 보고서는 5월 16일까지 제출하는 거고요. 요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좋게 실제로도 그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3월까지 끝났잖아요. 사업이. 그리고 나서 플러스 한 달 반 정도만 시간을 줄래? 그러면 내가 천천히 지금부터 쓸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대충 맞아요. 그래서 3월까지 끝났으니까 4월, 5월. 그러니까 두 달 반입니까? 잠깐 내가 잘못 얘기했나? 3월까지 끝났지. 3월, 아니, 한 달 반이 맞지. 왜냐면 4월 1일부터 한 달 되면 5월이잖아요. 그리고 보름 되면은 5월 15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반이 맞지. 맞죠? 자, 그렇게 하고 2분기도 계산을 해보면 2분기는 6월 달까지인 거죠? 그래, 거기다가 한 달 반 플러스 되면 어떻게 돼요? 6월 말까지 끝났으니까 7월 1일부터 한 달 반 지나면은 8월 14일. 날짜가 조금 다르긴 해요. 얘는
하루가 늘고 이건 하루가 줄었잖아요. 영업일 때문에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 날짜를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시기에는 대충 한 달 반이다.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3분기도 보시면 1, 2, 3, 4, 5, 6, 7, 8, 9월까지 끝나잖아요. 그러면 10월 1일부터 한 달 반이 지나니까 11월 14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9월 거까지가 끝나는 거고요. 그럼 이제 4분기가 끝나서 이제 기말 결산이 끝나면은 연말까지 끝난 거죠? 근데 1년치 거 다 정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반이 아니라 시간을 조금 더 줍니다. 그래가지고 한 3달 정도 시간을 주는 거예요. 1월달, 2월달, 3월달. 그러니까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달 반을 준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곱하기 2로 3달 주는 겁니다. 그래서 3월 말인 거예요. 요거 외우셔 지금. 빨리 외워. 이거 별거 없잖아. 그래가지고 여기는 4월 1일이라고 잡혀 있는데 사실상 3월 말까지인 거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12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반, 한 달 반, 한 달 반,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 3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이게 이때쯤 분기보고서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지요. 근데 이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죠? 변동성이 생기니까. 기술적 분석은 하루에 한 번씩 차트에 따라서 차트의 움직임이 바뀌잖아요. 근데 기본적 분석은 연간 수시로 바뀌지 않죠. 데이터가 많이 안 나오니까. 다만 분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 사이에 이벤트들이 있어요. 프리뷰 1분기가 끝났네. 그럼 1분기 끝나고 나서 이 정도 매출이 나왔지 라고 처음에 추정치가 한번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또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조금 변수가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정적으로 어느 정도 매출이 되었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보고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몇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는 도중에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바뀔 수는 있는데 기술적 분석은 이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더 타이트한 트레이딩을 하겠다, 스윙 거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기술적 분석으로 보는 거고 나는 좀 천천히 봐. 투자 관점으로 그래도 한번 사면은 보름에서 한 달, 2달 뭐 이 정도 끌고 가라고 하면은 분기와 분기가 3달이잖아요. 3달을 대략 3개에서 4개 정도로 자르는 일정 스케줄로 진행이 되니까 대충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매수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내가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하는 일을 생긴다라고 한다면 보고서 중심으로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그거보다는 좀 더 타이트하게 트레이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모르면서 주식을 왜 어떻게 시작할 수가 있지?